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TJB 8시 뉴스는 하나이글스의 새 홈구장의 개장식을 맞아 관련 소식을 연이어 전해드리는 특집 뉴스로 편성했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하나이글스의 새로운 홈구장인 대전 하나생명 볼파크가 이번 주말 시범 경기 개막을 앞두고 오늘 드디어 문을 열었습니다. 넓어진 좌석과 수영장 등 야구 보는 재미를 더할 최첨단 시설을 보려고 개장식 전부터 야구 팬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개정식을 맞아 찾아온 팬들에게 사인회를 열었던 한화이글스 선수단도 큰 만족감을 보였는데요. 특히 자신들이 안방처럼 사용할 호텔급 시설을 갖춘 클럽하우스 라커룸을 본 한화 선수들도 엄지를 치켜들었습니다. 먼저 이수복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화이글스의 새 홈구장인 대전 하나생명 볼파크를 보러 온 팬들로 입구가 이른 시간부터 북적입니다. 새 야구장에 목말랐던 한화 팬들은 지하 2층, 지상 4층, 2만 7석 규모의 웅장한 위형에 감탄사를 연발합니다. 기존보다 앞뒤 간격이 5cm씩 넓어지고 폭도 6cm가량 늘어난 좌석에 직접 앉아보니 한층 더 쾌적함이 느껴집니다. 1층 내야가 되게 좁기로 유명했었는데 그런데 이제 이쪽 보면 키가 꽤 큰데도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국내 최초로 수영을 즐기며 야구를 볼 수 있는 3루 쪽 외야 4층에 설치된 15m 길이의 인피니티 풀도 물이 가득 들어차 손님 맞을 준비를 마쳤습니다. 좌우 비대칭 오각형 구조를 비롯해 반투명 미디어 글라스가 설치된 8m 높이의 외야 몬스터월은 예측 불허의 펜스 플레이 등 다채로운 경기 장면을 연출할 전망입니다. 홈 프렌들리 구장을 만들기 위해 가로 33, 세로 18m로 국내에서 가장 큰 전광판도 일루 한화응원석 방향으로 설치했습니다. 전광판도 홈팬 맞은편에 배치를 하고 복층불펜이라는 아시아 최초의 특별한 요소를 홈팬 구역 가까이에 배치를 함으로써 홈팬들이 좀 더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요소들을 많이 마련을 하였습니다. 등받이와 발받침 각도를 조절할 수 있는 개인 의자와 신발 건조기 등 호텔급 시설을 갖춘 클럽하우스 라커룸도 한화 선수들의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선수들 건조할 수 있게 이 개인 라카마다 이런 기능들도 있고 세심한 것까지 신경 써주셔가지고 만족하고 있습니다. 한편 공식 개장식에 앞서 문동주와 노시환, 황영묵 등 한화 주요 선수들이 참석한 팬사인회에도 많은 팬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대전 하나생명 볼파크의 최신 시설에 뜨거운 팬까지 하나이글스는 이제 야구만 잘하면 됩니다. TJB 이수복입니다. 대전 하나생명 볼파크는 국비 지원 축소와 동구장 추진 논란 등 그야말로 우여곡절 끝에 지난 2023년 착공에 들어가 2년여 만에 완공됐습니다. 13,000여 명의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금 역사적인 개장식이 열리고 있는데요. 현장에 저희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조영준 기자, 현장 분위기 전해주시죠. 네, 저는 지금 개장식이 한창 진행 중인 대전 한화생명 볼파크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서 있는 이곳은 1층 관중석입니다. 밤이 조금씩 깊어질수록 구장의 조명들이 하나둘 켜지며 아름다운 장관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이곳 볼파크는 지난 2019년 건립부지가 확정된 이후 국비 축소와 동구장 추진 불발 등 여러 우여곡절 끝에 지난 2023년 3월 첫 삽을 뜬 뒤 2년여 만인 오늘 문을 열게 됐습니다. 지금 이곳에는 이장우 대전시장도 함께하고 계신데요. 자리 모시고 몇 가지 좀 궁금한 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또 개장식 함께하고 계시는데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2003년도에 기공식을 한 이후에 여러 가지 예산 문제나 또 공기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만 그동안 시설이 노후화되고 또 많은 시민들이 또 하나이글스 팬들이 굉장히 불편이 많았거든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오늘 개장식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금년도에 오픈하면서 대전 시민과 하나이글스 팬들에게 새로운 야구 서비스를 제대로 할 수 있게 돼서 매우 기쁩니다. 금년에는 아마 우리 시민들께 정말 좋은 일 많이 선사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근데 또 한 가지 짚어볼 점이 한화가 이제 인기 구단이다 보니까 워낙 많은 분들이 찾아오시지 않으십니까? 주차 불편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거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대전시 좀 대책 마련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 만석이 될 거로 보고 있고요. 현재 주차 대수는 1038대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기존 야구장 외야 스탠드석을 추가 주차장으로 확보하면서 한 160대 정도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걸로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야구장 근처에 일부 부지 매입을 해서라도 주차장 문제를 더 확충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지금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뭐 정말 한화는 야구만 잘하면 될 것 같다, 뭐 이런 반응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시장님 보시기에 올해 한화 가을 야구 갈 것 같습니까? 올해는 갈 것 같습니다. 우선 좋은 선수들 보강이 많이 됐고, 또 우리 홈 구장이 워낙 세계적인 시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아마 선수들이 좀 힘도 날 것 같고, 또 대전 시민하고 한화 이글스 팬들께서 금년에는 좀 가을 야구를 좀 해야겠다는 그 희망과 의지가 강력하기 때문에 올해는 좋은 소식이 아마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네. 네, 이곳에서는 오후 6시부터 1부와 2부를 나눠 본격적인 개장 행사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케스트라 연주와 더불어서 투수 마운드 쪽에선 관객들의 흥을 돋우기 위한 DJ 공연까지 펼쳐졌는데요. 기념사와 축사 등을 거쳐 지금은 인기 가수들의 축하 무대가 이어지며 현장 분위기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개장식을 마친 뒤 한화는 내일 자체 청백전을 시작으로 오는 토요일엔 청주에서 시범 경기 개막전을 치릅니다. 이곳 대전 한화생명 볼파크에서의 첫 경기는 오는 17일 오후 6시 삼성과의 시범 경기로 예정됐습니다. 역사적인 새 구장과 함께할 한화의 올 시즌 행보에 팬들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뜨겁습니다. 지금까지 대전 한화생명 볼파크에서 TJB 조형준입니다. 네, 이렇게 하나이글스의 새로운 홈구장인 대전 한화생명 볼파크가 문을 열면서 지역 경제에 미칠 파급 효과도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단순히 야구만 하는 공간이 아니라 365일 즐길 거리가 가득한 복합 문화 공간을 표방하고 있어 침체된 대전 원더심 상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김철진 기자입니다. 지난해 열린 71차례 홈경기 가운데 47경기가 매진돼 KBO 구단 최다신 기록을 세운 한화이글스. 평균 좌석 점유율이 87%로 그야말로 한화 홈경기 표구하기는 하늘의 별따기였습니다. 자리가 없어 못 가던 한화의 새 홈구장이 2만여 석의 관람석을 갖춘 대전 한화생명 볼파크로 바뀌면서 카페와 치킨집 등 야구장 주변 상인들의 기대감도 덩달아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해보다 관중 수가 많이 늘어날 것 같아서 저희도 인테리어나 메뉴 개발에 관객분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한 카드사의 분석에 따르면 야구 경기가 있는 날 경기장 반경 1km 내 치킨과 분식집의 매출은 25.1%, 편의점은 14.8% 증가했습니다. 최근 야구장을 신축한 대구와 창원의 경우도 야구 성적과 관계없이 직전해보다 60% 이상 관중 수가 늘어나며 신구장 효과를 톡톡히 누렸습니다. 특히 최강의 팬심을 자랑하는 한화의 경우 홈경기마다 대규모 인파를 모을 수 있는 강한 집객 효과가 있는 만큼 원도심의 직접적인 경제적 효과가 기대됩니다. 연간 홈 경기 수가 72게임이나 됩니다. 프로야구 경기장은 그 지역의 앵커 또는 키 테넌트라 그러죠. 그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집계 효과를 발휘한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대전 한화생명 볼파크의 경우 경기가 열리지 않는 날에도 사람들이 찾는 복합 문화공간을 표방하며 비시즌 기간 3만석 규모의 대규모 공연 등이 가능하도록 경기장을 설계했습니다. 외야 중앙 건물에 위치하게 될 200평 규모의 키즈카페와 1층의 베이커리 카페, 4층의 카라반 시설 등 경기가 없는 날에도 시민들을 365일 맞이한다는 계획입니다. 남은 과제는 야구장을 중심으로 늘어난 유동인구가 지역 상권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교통과 시설을 개선하는 일입니다. 이미 팬들에겐 성심당을 비롯해 원도심의 유명 빵집들을 도는 빵지순례와 야구 관람이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은 만큼 주변 관광 요소를 연계하는 방안이 중요합니다. 대전역에서 바로 성심당 갔다가 여기 또 성심당 말고도 다양한 빵집이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카페나. 그래서 거기 방문하시고. 대전시와 중구도 야구장 가는 길 정비 계획을 상반기쯤 마무리하기로 한 가운데 신구장이 침체된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을지 주목됩니다. TJB 김철진입니다. 김태흠 충남지사가 어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비판한 데 이어 오늘도 SNS를 통해 직격하며 국어 공부를 다시 하라고 정정과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김 지사는 한 대표 측이 자신이 SNS 글을 근거로 탄핵을 찬성했다가 이제와 반대하며 말을 바꾼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 글에서도 명확하게 탄핵을 반대한다고 썼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어떤 결정을 하든 단합된 결정이 분열보다 낫고 당시 여당 의원들은 탄핵 반대론이 절대 우세해 반대 표결을 하자는 주문이었다며 글에는 맥락과 행간의 의미가 있는데 이를 탄핵 찬성으로 몰아가는 건 한 대표의 자의적 해석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아들 수술비로 쓰일 2,600만 원을 실수로 버린 노모를 위해 쓰레기장을 뒤지며 찾아준 세종시청 환경미화원의 사례가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지난달 24일 오전 세종시청 자원순환과는 아들의 병원비를 쓰레기로 착각해 쓰레기 자동 집화시설에 투입했다며 도움을 요청하는 전화를 받고 즉시 쓰레기 반출을 중단해 환경미화원들과 함께 쓰레기 더미 속 돈을 찾았습니다. 이들은 8시간 동안 1,829만 원을 찾아냈고 해당 여성이 시 홈페이지에 감사의 글을 올리면서 선행이 알려졌습니다.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으로 인구가 꾸준히 늘고 있는 아산시 탕정면에 고등학교 신설이 지연되면서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학교 부지 매입을 놓고 사업 시행자와 토지주 사이에 합의가 지지부진하기 때문인데 이미 한 차례 개교가 연기된 만큼 학생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선학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이 한창인 아산시 탕정면입니다. 산업단지 조성과 함께 인구 만여 명 규모의 신도시 개발로 인구가 늘고 있지만 아직까지 고등학교는 한 곳도 없습니다. 충남교육청은 지난 2023년 탕정면 갈산리 일대 14,000여 제곱미터 부지에 45학급 1,100여 명 규모의 고등학교를 설립하는 계획이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함에 따라 2026년 개교를 목표로 학교 용지 확보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용지 확보 주체인 산업단지 사업 시행자와 토지 소유주 간 이견으로 용지 확보가 늦어지면서 학교 설계는 중단됐고 결국 개교일이 2028년으로 늦춰졌습니다. 탕정 지역 아파트 입주민들은 앞으로도 중학교 3곳이 더 개교할 예정인데 고등학교 설립이 늦어지면 일부 아이들은 다른 도시 학교로 가야 한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17년, 28년도까지 약 2,400명이 지금 학생들이 어디 수용될 수가 없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학교가 정상 착공될 수 있도록 좀 협조해 주기를 바라는 입장입니다. 충남교육청은 부지 확보 문제로 학교 설립이 늦어지면 학생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며 이번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학교 설립 승인을 받아 모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 시행자와 토지주 간 협상 차질로 공사 착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학생들을 위해 용지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이에 대해 사업 시행자는 학교 용지 확보가 늦어질수록 산업단지 조성 차질이 예상된다며 용지 확보를 위해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탕정고가 늦어지면서 저희 회사 입장에서는 산업단지 전체 준공이 좀 미뤄지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 용지 확보를 위해서 저희가 토지주 대표든 토지들이든 가격 협상을 앞으로도 긴밀하게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학교 설립이 늦어질 경우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가는 만큼 이에 당사자들의 현명한 판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TJB 이선학입니다.